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20번째 제가 골라본 단어는 겨냥이라는 겨냥 뭐 다 되겠죠? 라는 한자입니다. 사실 이 한자를 선정하기 전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겨냥을 할까? 아니면 견본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겨냥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조금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일단 표제어는 견양으로 일단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보시죠. 예전에 제가 겨냥이라는 단어를 처음 본 것으로 기억하는 시기는 제가 어렸을 때 은행놀이 세트라는 뭐 이런 것들, 지금 이건 다이소에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에서 처음 봤습니다. 지금은 이게 완구라고 써 있지만 예전에는 여기에 지폐나 궁전에 견양이라는 표현이 아주 큼지막하게 여기 있었습니다. 뭐 세로로 견양이라고 쓸 때도 있고 빨간색으로 보통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거가 무슨 뜻인지 주위에 좀 물어보고 해도 어른들 중에서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돈이 아니다. 그래서 견양은 가짜 돈의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 보다가 이 견양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또 보았냐면 그 은행에나 아니면 관공서에 가면 견양이라고 돼 있어서 이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스탬프가 찍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대략 그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샘플이나 양식 뭐 이런 뜻인 건 알겠지만 도대체 겨냥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는 아니지만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이런 돈, 화폐, 특히 지폐의 그 샘플을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처럼 겨냥이라는 표현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렇게 뭐 행운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뱅크 오브 럭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예 그 진짜 돈과는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어린이는 지금도 은행놀이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마트 놀이 같은 거 할 때 이 가짜 돈을 많이 쓰곤 하죠. 이걸 보시면 조선은행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겨냥이나 견본이나 비슷한 뜻인데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순화 대상입니다. 일본식 표현이라고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순화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이네요. 조선은행 견본 이렇게 점으로도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500환 보시면 견양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볼 견자의 모양 양자입니다. 그렇죠. 환이라는 것도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종대왕의 모습이 좀 다르네요. 500환. 이 만원권을 보시면 견양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봤던 건 아무래도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련 번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은행에서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유포하기 전에 겨냥해서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뒷면에 보시면 보통은 스페시먼 해가지고 이게 시료, 뭐 샘플 이런 뜻인데 이렇게 그 지폐에는 영어로도 표시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는 표양이라고 쓰네요. 그렇죠? 이건 1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진 자라고 해서 열 십자보다는 위조하기 어려운 글자를 아예 이렇게 가진 자로 쓰는 거죠. 원자가 우리나라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화폐 단위가 다르지만 한자는 같다. 그래서 내부 표양, 내부 표양, 표양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元. 자, 그래서 겨냥을 한번 살펴봤더니 사전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겨냥을 찾아봐도 똑같은데 어떤 물건에 겨누어 정한 치수와 양식. 그래서 견양과 겨냥은 너무 다른데 제 개념으로는 이게 같은 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견양은 겨냥과 동의어로 사전에 올라와 있다. 일본어투 생활 용어로 본보기, 본 혹은 서식, 보기 등으로 순화를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냥, 겨누다, 겨냥하다, 겨냥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하면서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조준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이 빛을 조자고 이 기준할 때 준자입니다. 표준할 때. 그래서 이게 표준에 맞추다. 네. 대조해서 보는 표준이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준, 어떤 조준경에 이 표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맞추는 것이 조준입니다. 그렇죠? 둘 이상을 대조해 보는 표준. 그러면 겨냥하다의 겨냥도 이런 표준이나 아니면 관역이나 관역은 관역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복잡해집니다. 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겨냥은 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과연 일본에서 온 순화해야 할 대상이 맞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표준이란 얘기죠. 관역이나 아니면 조준과 마찬가지로 견양도 표준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물건의 견유어 정한 치수와 양식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435년 명나란 선덕연호네요. 세종실록 68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송견양. 그래서 다만 견본만 보낸다. 이 방패를 만드는데 견본을 보낸다고 했는데 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435년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이 견양이란 말이 1400년대에도 이미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견본이라고 해석을 한 것도 좀 특이하죠. 자, 그다음 보실까요? 이번에는 1470년입니다. 성종실록 5권, 명나란 성화년간이네요. 6년. 보시면 황제에게 바칠 물건의 견양, 물선, 견양. 근데 여기도 견본이라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죠. 견양이라는 말은 일단은 일본어에서 왔다고 보기에는 좀 오래전부터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견양. 다 똑같습니다. 여기 샘플이란 뜻입니다. 뭔가 물건을 만들기 전에 겨냥을 보여주니까 상사가 보고 말하기를 준비하고 쉬운 물건은 3괴를 준비하고 준비하기 어려운 것은 그냥 그대로 준비한 대로 바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냥이라는 표현 이거 말고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보시면 일본식 은행용어 우리말로 바꾸길 중에 겨냥이라는 한자, 견본이라는 한자 둘 다 일본식이니까 쓰지 말자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독자의 의견 같은데요. 1977년 좀 예전으로 돌아갔네요. 보시면 동아일보에 보시면 샘플을 견본이라 하지 않고 겨냥이라고 한 것도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견본이 오히려 우리말에 해당하고 이 아마 국문학자가 기고한 칼럼으로 알고 있는데요. 견양이란 표현이 오히려 일본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견본은 일본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견양이란 표현은 우리도 겨냥하다라고 쓰고 견양도 있고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어의 잔재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1996년 경향신문에 보시면 날인, 이체, 배당락, 와리깡 등 금융가 용어 일제, 잔재, 수두룩 중에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겨냥이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독자의 의견 칼럼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견본은 일본 한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겨냥은 물론 일본에도 한자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겨냥이라는 한자가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겨냥하다를 썼을 때
조선왕조실록에 다수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걸 보시면 겨냥은 오히려 우리말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볼 견자를 보겠습니다. 5급에 배정되어 있고요. 배올 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나타날 현자의 본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중에 파생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도 바뀌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거죠. 네. 어떤 눈을 강조해서 큰 사람이 있고 거기에 어진 사람 인자는 두 발이나 사람의 몸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사람의 눈을 크게 강조해서 표현을 했고 나타날 현자의 본자다. 그래서 이 나타날 현과 마찬가지로서 배올 현이라는 글자도 여기서 할 수 있다. 배옵다 현도 됩니다. 그래서 견으로 읽을 수 있고 현으로도 읽을 수 있다. 둘 다 장음이네요. 중국어로는 찌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갑골문이 상당히 재밌죠? 눈을 강조해서 그린 모습. 자, 활용 단어를 보시면 견해, 견습 있습니다. 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떤 사물의 현상이나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소신, 소견, 관념 괜찮은데 견습은 이거는 순화해야 될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는 수습으로 순화를 해라.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서 익힌다. 그래서 이것도 견습 원래 미나라이일 겁니다. 아마 미나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배운다. 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어 잔재다라는 뜻입니다. 견습은 실제로 일본어 잔재로 보입니다. 견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적이란 말 정말 자주 씁니다. 회사든 어디든 많이 쓰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따위를 미리 어림잡아 겨냥해서 계산한다. 어떤 표준을 가지고 어림잡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미츠모리 미츠모리 해가지고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이것도 일본어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적 대신에 어림셈, 추산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림셈은 우리말이고 추산은 한자어죠.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편견, 그렇죠? 치우칠 편자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 견자는 견해나 의견을 말하는 거죠. 참견,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일이나 말 따위에 끼어들어 쓸데없이 아는 체하거나 참견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함. 참관, 참여, 간여 다 참견의 유의어들입니다. 소견, 보통 의사의 소견을 많이 하죠. 보는 바, 보이는 바, 생각하는 바. 이 견자는 그래서 의견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 그렇죠? 보이는 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발음에 조심해야 되는, 독음에 조심해야 되는 알현입니다. 이게 배울 알자거든요. 그래서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뵌다. 알견이 아니라 알현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때는 배옵다의 뜻입니다. 배올 알, 배올 현이니까 상당히 중복된 어떤 표현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근광, 근현, 왕배, 면알, 배알, 배오, 예알, 이편. 그렇죠? 이편할 때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현자로 읽습니다. 상알, 현알. 현알 할 때도 알현을 거꾸로 한 건데 이것도 비슷한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모양 양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양 양자. 나무 목자에 이게 강이 길 양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강이 길다로 쓰지 않고요. 강이 길다의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발음 요소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수리 나무의 뜻인데 이게 어떻게 모양 양자가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양 양자는 4급에 배정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뭐랄까요?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냥 양자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활용 단어 양상, 양태,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양상.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편 비슷하네요. 양상, 양태. 양식,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정해진 방식. 그래서 양식도 있습니다. 식도 되고요. 타입도 되고
fashion도 여기에 속하네요. 뭐 스타일까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은 보통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 한자 사전에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내는 생김새나 모습, 외모에 부리는 멋,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도 모양이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고 할 때 모양은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로도 우리가 쓰이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는 모양은 이것만 쓰인다 라고 보시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양과 비슷한 말로 문양이 있죠. 문양. 물건의 거죽에 어룽져 나타난 어떤 모양, 아니면 문양을 뭐 도자기 같은 새기는 것도 문양이라고 하죠. 그렇죠? 패턴 같은 거를 문양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하다.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다. 많이 쓰죠. 매양도 사실은 네이버 한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한자 국어선을 보면 이 매양이라는 거는 한자가 따로 없거나 아니면 매상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상, 양태, 양식, 모양 이 한자가 대표고요. 문양, 다양, 매양은 좀 더 조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견자는 견해, 견습, 견적, 편견, 참견, 소견, 알현 이 정도 되면 뭐 활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고 이번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견양 일단은 일본어부터 볼까요? 자, 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일본에서 자주 쓰니까 사실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미요 자체를 이 견본을 훨씬 많이 쓰죠. 일본어에서도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미요에서 견양이란 말을 쓰긴 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미홍에서 견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확실히 일본어의 잔재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견본을 조선왕조실록에 찾아봐도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견본이라는 한자어는. 그렇기 때문에 견본은 일본어, 견양은 우리 한자, 우리 한자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세워졌습니다. 자, 중국을 보니까 두 가지가 보이네요. 양본, 양본, 이거의 간체자죠. 양핑, 양품. 중국은 양자를 또 쓰네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이 양자를 쓴다고 해서 이게 일본식 한자라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양본, 양품. 중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specimen, 견본, 샘플, 시료의 뜻으로 specimen이라고 쓰고요. 상품을 보통 말한다면 샘플이라고 얘기하고 옷감은 swatch. 스와치라는 시계 브랜드가 한때 유행했었는데 이런 뜻이 있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스와치에 대해서 따로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와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닌가 했는데 스와치도 옷감의 양품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견양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밌는 거는 견양에서 겨냥하다, 조준하다. 그러니까 겨냥이 결국은 어떤 치수나 크기에 대한 표준이 된다. 이런 뜻에서 겨냥하다라는 표현도 나왔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양이라는 표현은 겨냥이죠.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 일본어에서도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그냥 순화하지 않고 써도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겨냥, 우리 한자어 견본, 일본어 잔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